크크크크크. 30대에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거는 여자들의 불리함이고 20대 때 군대 2년, 회복 1년, 경력 단절되는 건, 총 3년 경력 단절되는 건 당연한 거냐? 라고 하셨어요. 자, 첫 문단부터가 그냥 개소리죠. 예, 그냥 전형적인 개소리예요. 왜냐? 경력 단절이라는 건요. 출산 그 10개월로 그 경력 단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력 단절의 일단 정의부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력 단절은 이게 임신한 이후에 뭐 임신 10개월 그다음 그 출산한 뒤에 잠깐 몸조리 하느라 경력이 끊기는 거 그거의 경력 단절이 아니고요. 경력 단절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육아 때문입니다. 육아. 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까지에는 어찌어찌 버텨요. 예? 근데 육아 때문에 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거라고. 제 글을 아예 하나도 못 읽어보셨구나. 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를 단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19년 한국 워킹맘 보고서. 예. 여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워킹맘들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뭐다? 이 뉴스 보도를 좀 보세요. 평소에 이 뉴스를 안 보니까 지금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경력 단절을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다라고 했습니까? 그 출산 이후에 정말 십몇 년 동안 들이닥칠 그 육아, 예? 이 그림 일러스트라도 보시던지 이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예? 이 육아 때문에 결국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최대 고비는 자녀 초교 입학. 그러니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최대 고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이 있어요. 종일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를 맡길 수 있어요. 아내가 일을 하면은 아내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그 애는 결국에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는 돌봐준단 말입니다. 근데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아이가 이제 7살쯤 되고 한 8살쯤 돼서 이제 슬슬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쯤 어떻게 되냐? 몇 시에 마쳐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몇 시에 마칩니까? 점심때쯤에 마칩니다. 점심때쯤. 점심때쯤 1학년이 마친다고요. 결국에는 그 사이에 그 아이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결국에 뭐냐? 보십시오. 자, 여성 고용률 보십시오. 원래 보통 여성들이 어, 초혼 연령이 한 31, 그 다음 평균적으로 초산 연령이 한 32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여성 고용률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이 35살에서 39살 사이, 이 30대 후반.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30대 후반이 가장 경력 단절이 많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만약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제일 심하면은 이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 현상이 제일 심했어야죠. 이 고용률이 제일 낮았어야죠. 고용률이 제일 낮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30대 후반, 이 59.9%. 예? 안 보이십니까? 이때가 가장 경력 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틀렸습니다. 첫 문장부터. 예? 20대 때 군대 2년, 회복 1년, 총 3년 경력 단절 되는 거는 당연한 거냐. 자, 일단은 군대가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이 회복 기간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자기 딴에 이야기한 거는 뭐 복학할 때까지의 그 기다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고 나왔으면은 한 6개월 정도 복학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어탁기가 안 되면은. 그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 3년 좋습니다. 넉넉 잡아서 그럼 3년이라고 볼게요. 전 3년이라고 안 보이지만 3년이라고 치겠습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군대 때 3년 경력 단절? 육아휴직 경력 단절은 몇 년 경력 단절이 나옵니까? 몇 년 발생합니까? 경력 단절은? 재취업까지 걸린 경력 단절 기간.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갖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평균 7.8년이었습니다. 평균 7.8년. 왜 평균 7.8년이겠어요? 그쵸, 육아 때문이지. 만약에 임신과 출산 때문이었으면은 한 1, 2년 했을 텐데 이게 육아로 인한 치명타가 크기 때문에 결국엔 7년에서 8년 걸리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도 봅시다. 근속연수도 지금 남성의 근속연수도 12.2년, 여성의 근속연수는 8.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 단절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년 이하 24.8%, 그 다음 5년 이하 21.6%, 쭉쭉쭉 가면은 제일 뭐 긴 게 어쨌든 제일 비율이 높은 게 2년 이하 24.8%, 그 다음으로 비율이 큰 게 2년 초가 5년 이하.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이랑 비교할 바가 못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재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건 재취업을 한 통계인데 재취업을 한 사람만 국한해서 지금 통계 조사를 해서 이 정도지 아예 재취업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예 재취업을 못한 경우가.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 중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45.2%. 그러니까 한 번 경력 단절을 당하면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재취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미 경력이 끊기면은 누가 고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 당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란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 복무하고 나오면은 어때요? 경력 단절로 인해서 뭐 기업들이 군 필자는 뭐 취업을 안 시키려고 합니까? 고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남성들이 한 20세에서 24세 사이에 군복무를 했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꺾입니까? 안 꺾이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25세에서 29세 올라가고 30세에서 34세 올라가고
35세에서 39세 고용률이 91.1%. 그다음 40세에서 44세까지 고용률이 91.4%. 지금 35세부터 49세까지 고용률이 90% 이상을 찍고 있다니까요. 반면에 지금 동년배, 동년배의 여성 35세에서 39세는 59.9%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지금 남자들은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59.9%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동년배 남성들은 91.1%라는 고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대로 인한 뭐 잠깐의 경력 단절?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 이해라도 하지 세계 압도적인 꼴찌인데 경력 단절을 말하네. 이것도 안 본 거죠. 이제 제 블로그나 방송을 한 번도 안 본 거죠.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 내가 경력 단절에 대해서 이해라도 한다. 근데 출산율이 세계 압도적으로 꼴찌인데 경력 단절을 이야기하네. 이 완벽한 그냥 앞뒤 순서를 완전 바꾼 이야기예요. 이건 저출산은요, 경력 단절의 경력 단절이 워낙 심한 그 결과로 인해서 저출생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출산율이 높아야 경력 단절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경력 단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 거 아닙니까? 꼬라박은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했을 때의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결혼을 한 여성의 출산율이 얼마예요? 한 2명 정도 됩니다. 2명 훨씬 넘습니다. 최근에 또 떨어져서 한 2명, 한 2.0에서 한 2.1 정도 되는데, 결혼을 안 한 여성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일단 하면은 평균적으로 애를 1명에서 2명 사이는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하면은 평균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니까 그 출산으로 인해서 잠깐의 경력 단절을 겪고 그 다음에 육아로 인해서 또 경력 단절을 겪는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그 경력 단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란 말입니다. 경력 단절 당하기 싫어서 결혼을 기피하게 된 그 결과라고요. 결혼을 기피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애를 낳는 사람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이 객관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뭐 국제 기구나 아니면은 그 외신의 그런 의견이 정확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 블로그에 다 써놨잖아요.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인데 경력 단절이 뭐가 그리 심하냐는 반론도 있다. 한국의 저출생은 경력 단절 현상의 원인이 아닌 결과다, 결과라고요. 옛날에는 그러면 출산율이 뭐 많았을 때는 경력 단절이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출산율이 높았는데 그때도 경력 단절이 당연히 많았죠. 근데 여성들이 일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높아지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 경력 단절 애를 낳음으로써 생기는 경력 단절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 자아 실현이 가치가 서로 충돌한 거예요. 충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경력 단절은 그대로 있는데 여성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생은 경력 단절의 결과라고요, 결과.
보십시오. 계속 떨어지는 혼인 대비 출산 비율. 보십시오. 지금 한 2022년 결혼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3명 정도 낳습니다. 1.3명.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평균적으로 1.3명 정도는 낳는다고. 1.3 정도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애를 한 명 낳는다고 쳐요. 그러면 경력 단절이 얼마나 심하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그런 뇌피셜이 아니고 한번 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던지. 지금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이 현실이 한국의 저출생을 불렀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죠? 경력 단절이 워낙 심하니까 저출생이 나온 거라고요. 그 결과로. OECD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CNN도 봅시다.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해 출생률이 낮아졌다. 결과죠. 출생률은 결과죠. 자, 그 다음 BBC는 심지어 출산 파업 중이다.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있어서 아이를 낳은 뒤 일을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이 되는 일이 흔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다. 다 일관되게 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신뿐만이 아니고 연구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보면은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들에게만 편중돼 출생률이 낮아졌다. 결과죠. 저출생은 결과죠. 블룸버그, 여성 경력 단절이 한국의 저출생에 큰 영향을 줬다. 저출생이 결과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 전미경제연구소도 오히려 이런 데는 워킹맘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일수록 출생률이 높다고 봤어요. 오히려 워킹맘을 깔아뭉개고 경력 단절 문제를 손을 안 대면은 당연히 그 결과로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그렇고 IMF 총재도 그렇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이유가 뭐냐고요? 경력 단절 때문이죠. 왜 자꾸 전후를 자꾸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반박이 되는 거죠. 경력 단절이 출생률이 그만큼 낮은 거는 그만큼 경력 단절이 심하기 때문이다. 경력 단절이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그죠? 자, 애초에 군대부터 거꾸로 됐으면 본인들은 입사도 못했다. 3년 털리고도 공무원, 공기업 합격 비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반대였으면 가당키나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예요. 만약에 남자도 군대를 안 가고 여자도 군대를 안 가는 남자가 만약에 군대를 안 갔다면 너희들 입사 경쟁에서 남자들한테 개 털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는 심지어 3년 공백이 발생하는데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합격 비율이 비등비등하면은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까지 안 갔다 왔으면은 너희들이 입사 경쟁에서 바로 밀렸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애초에 군대부터 거꾸로 됐음 본인들 입사도 못했어요. 3년 털리고도 공무원 공기업 합격 비율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반대였으면 가당키나 하겠나.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이게 글을 너무 못 쓰셨어요. 일단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의역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남자가 군대도 안 갔더라면 너희들은 입사 경쟁에서 남자들한테 개 털렸다, 이 얘기겠죠? 남자가 군대 때문에 3년이나 손해보는데 공무원 공기업 합격 비율이 대등한 거 보면 뭐 모르겠냐, 이거죠. 의역하면 이거죠. 그죠? 이건 그럼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겠네요. 보시면은 일단 그 남자들한테 입사 경쟁에서 개 털렸을 거다. 만약에 남자가 군대도 안 갔더라면은. 보십시오. 일단 남자가 군대, 이 말이 맞으려면요, 이 말이 맞으려면 남자가 군대 안 가는 동안, 남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여자들은 그 사이에 공무원 시험, 공무원 공기업 시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너무 글자가 너무 큰데, 자, 지금 이 사람 말이 맞으려면 일단 전제부터가 틀렸어요. 이 말은 일단 뭐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일단은 전제가 한 3개 정도 틀렸어요. 일단 이 말이 맞으려면은 남자가 그럼 3년 동안 군대 가 있으면, 일단 3년도 아니죠. 일단은 1.5년이죠. 1.5년 동안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자들은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에 공무원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합니까? 보통 학교 다니죠. 대학교 2, 3학년입니다. 이 사이에 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 취업 준비합니까?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들은 대학교 2학년, 3학년이라니까요. 거기서 이제 또 반론이 있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2년 빨리 졸업하지 않냐. 그럼 저에 대한 반론은?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일찍 취업한다. 공무원 시험도 2년 일찍 준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남자가 뭐 군대 때문에 뭐 3년이나 손해보는데, 여자들은 이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텐데 합격 비율이 대등하다? 이러니까
여자들은 열등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가는 동안 여자들은 뭐 하냐고요. 보통 휴학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 계속 다니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때 뭔 3년, 뭐 3년도 아니지만 뭐 1년 6개월 동안 여자들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까? 뭐 취업 준비합니까? 아니면 뭐 공기업 입사 준비합니까?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든 여자든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뭐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4학년일 때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똑같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 합격한 합격 수기라도 보던지, 예? 합격 수기라도 찾아보세요. 뭐 여자 공시생들은 합격 수기 할 때, 아, 저는 어 남자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해서 뭐 2년 더 공부했어요. 이렇게 합니까? 합격 수기를 보면은 남자 공시생이랑 여자 공시생이랑 준비 기간에 뭐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왜냐?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일찍 사회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문에 이 합격 비율이 대등한 것이 결국에는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간을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요. 남자가 공무원 시험 1년 준비했는데 여자가 공무원 시험 4년 준비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뭐 이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가 공무원 시험 1년 준비하면 여자는 뭐 4년 준비합니까?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줘야죠. 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개소리. 왜냐면은 일단 3년도 아니고 이 말이 맞으려면 일단 여자들이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와, 남자 군대 갔다. 남자가 군대 가 있는 3년 동안 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회 진출 연령대 차이, 그 다음 실제로 뭐 취업 준비 기간의 차이, 이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막 싸지른 주장이죠. 자, 이거 봅시다. 경단은 경단 별개 채용이라도 있지. 군 가산점 없애놓고 뭔 불리함. 그렇게 공감 능력 뛰어나서 이것저것 다 배려받을 거면 200번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경력 단절은 경단 별개 채용이라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경단 별개 채용이 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요. 지금 경력 단절로 인해서 지금 여성들의 고용률이 꼬라박으면요. 어떻게 꼬라박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전체 연령대, 전체 고용률에 악영향을 주죠. 만약에 여기 이게 지금 이 빨간색이 여성들의 고용률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M자형이잖아요. 이 M자형의 굴곡이 더 깊숙해지면은 더 확실한 M자가 되면요. 여성 고용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성 고용률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의 고용률이 더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용률이 떨어지면요.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든 아니면 기업이든 이 떨어진, 그리고 이게 이 여성 인력
이 경력 단절 당한 이 여성 인력이 그냥 그대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 들어가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이고, 그 다음 기업 차원에서도 손실이지 않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 숨어 있는 여성 인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든 아니면 국가 입장에서든 경력 단절 여성을 계속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 뭐 남자가 군대 간 그 경력 단절이랑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 남자가 군대 간 경력 단절은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디에 경력 단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어느 구간에 지금 남자들의 경력 단절이 보이냐고요. 찾아보시라니까요. 반면에 여자는 이렇게 71.1%까지 올라갔다가 64.6%까지 곤두박질 치고 59.9%까지 더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자가 군대로 지금 1년 6개월 잠깐 경력이 끊기는 거랑 여자가 지금 이 생애 주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이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경력 단절을 계속 영향을 받는 거랑 이게 같습니까? 같아요? 자, 그러면 200번은 여성은 결혼할 수 있어도 200번은 남성은 결혼 못 하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말장난이에요. 왜냐면은 200번은 여성들은 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사회는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일단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력 단절이 디폴트가 아니고 여성, 와이프의 경력 단절이 디폴트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전제로 봤을 때 200번은 여성은 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경력 단절 당해도 기회비용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네? 반면에 200번은 남성은 왜 결혼을 못 할까? 남자가 경력 단절 당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경력 단절도 안 당하는데 이 200 버는 걸로 도대체 어떻게 할래? 아내는 경단 당할 거 아닙니까? 넌 도대체 200 버는 남자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200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200 버는 여성은 왜 결혼할 수 있냐? 여자는 200을 버든 300을 버든 400을 버든 경력 단절을 당한다니까요. 예? 또 이러면 또 제가 또 이야기하면은 또 아닌 경우도 있다. 예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평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통계를 보고 예?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평균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뭐 3학년 1반에 뭐 수학 평균 점수가 뭐 60점대면은 그 반이 평균적으로 수학 못하는 애들의 비율이 많을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거기서 뭐 아니야 3학년 1반 반 1등은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수학 100점 받은 애도 있겠지. 근데 그 반의 평균 수학 점수가 60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반이 수학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다 100번 양보해서 200번은 남자는 그러면 경력 단절 당하고 이제 전업주부로 간다고 쳐요. 그러니까 200번은 여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연봉을 얻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지만 200번은 남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연봉을 버는 여자랑 결혼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200번은 여성은 상향혼이 가능한데 200번은 남자는 상향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200, 월 200버는 그 남자가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전업주부가 된다고 칩시다. 전업주부. 자, 외벌이. 그러니까 아내만 취업한. 그러니까 아내가 외벌이 하는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입니다. 2014년 기준 통계청입니다.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39분. 혼자 외벌이 하는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39분. 일단 전업주부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전업주부 역할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나는 살림만 해도 되니까 뭐 나보다 더 연봉 높은 여자랑은 왜 결혼 못해? 왜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연봉 높은 남자랑 많이 결혼하던데? 어? 왜 남자는 나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연봉 받는 여자랑 결혼 못해?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사회적으로 차별 아니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거라도 똑바로 하시던지. 아니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더 짧은 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는 이만큼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전업주부일 때는 이만큼 해요. 이 정도는 하고 이야기하던지. 예? 아니 전업주부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뭔 백마탄 공주님을 원하십니까? 예? 그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문단 봅시다. 본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에서 돈이라도 지원해주기도 하지. 자, 육아휴직은 출산으로 인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이게 뭔 이게 뭐 보통 글쎄요, 이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아니고요. 출산으로 인한 건 출산 휴가겠죠. 출산 휴가. 그 짧게 잠깐 출산 휴가 갔다 오는 거고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육아 때문에 애가 커 있고 애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어서 장기간으로 이 좀 그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다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겁니다.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육아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겁니다. 네.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세상 물정은 모르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육아휴직도 뭐 잠깐 한 출산 때문에 한 3개월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아나 봐요. 아니면은 뭐 임신으로 인해서 한 10개월 정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뭐 복귀하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봅시다. 그럼 결국 순전히 손해보는 건 현직 동료들인데 정작 동료 여성들조차도 불편해하는 거 알지 않나. 자, 근데 보십시오. 손해를 왜 볼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꼭 육아휴직이 아니고 연차. 우리가 좀 자꾸 이 여자의 일이라는 이유로 뭐 계속 그 생각이라는 걸 안 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비유를 해봅시다. 비유. 연차로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연차를 쓰면요, 동료들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연차 쓰면 동료들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그날 손해를 보죠 당연히.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연차를 썼다. 그러면 동료들은 내 일의 목까지 같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육아휴직은 왜 쓰면은 현직 동료들이 손해를 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덜 뽑은 거지. 예? 아니 그러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뭐 잘못입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게 뭐 불법이에요? 육아휴직이라는 건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동료들이 손해를 볼까요? 그러면 그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그 육아휴직 쓴 사람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요. 그 회사한테 뭐라 해야죠, 회사한테. 그죠? 아니 그럼 뭐 연차 써가지고 야 이젠 나 누구 이번에 오늘 누구 연차 썼다더라. 그 사람 일할 목까지 니들이 다 해라 하면은 그 연차 쓴 사람을 욕합니까? 예? 뭐 연차 쓴 사람만 욕해요? 아 연차가 뭐 불법이 아니듯이 육아휴직도 불법 아니잖아요. 예? 그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 아닙니까? 노동법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거를 왜 육아휴직 쓴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남자들은 뭐 요새 육아휴직 잘 안 씁니까? 여자들만 육아휴직 쓰는 거예요? 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안 쓰고 애를 키우면서 직장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아 제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어 그 회사는 계속 다니겠습니다. 하면은 뭔 소리냐?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직장 일을 하냐? 뭐 애를 뭐 직장까지 뭐 데리고 올 거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일을 뭐 그만두는 것밖에 없네요. 육아휴직 안 쓰면. 또 일 그만두면 또 일 그만뒀다고 뭐라 하죠. 아 요즘 여자들은 뭐 애 낳았다고 결혼했다고 말이야. 애 낳았다고 말이야. 그 회사를 그만두고 말이야. 정말 애사심이 없어. 육아휴직 쓰면 아 동료들한테 왜 손해를 주냐. 왜 동료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냐. 왜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한창 일이 바쁠 동안에 왜 동료들한테 일감을 떠맡기냐. 응? 그러면 또 일을 계속 나온다 하면은 아 저는 임신 중이지만 일 계속 나오겠습니다. 육아휴직도 안 쓰고 출산휴가도 안 쓰겠습니다. 하면은 아니 뭔 소리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애가 나올 것 같구만은 뭔 회사를 다닌다는 거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또 저는 애를 아예 안 낳겠습니다. 요즘 애를 안 낳으니까 출산율이 이 모양 아니냐 이러겠죠 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 유일한 답은 아예 취직을 안 하는 거죠. 뭐. 취직 안 하는 거죠. 아예 취직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여자들이. 그럼 취직 안 한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취직했다. 그러겠죠? 취직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뭘 하든 욕먹는 구조 아닙니까? 뭘 하든 욕먹는 구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지금, 육아휴직,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이 육아휴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육아휴직 쓰면 어떡합니까, 지금? 육아휴직 쓰면, 자, 보십시오. 지금 기업들의 45.6%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쓰면은 불이익 준다 이러잖아요. 제일 많은 비율이 퇴사 권유, 일 그만둬라. 육아휴직 쓰면은 일 그만둬라. 이러고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쓰면은 그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겁니까? 예? 아니 윗대가리가 지금 애초에 육아휴직 쓰면은 퇴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퇴사하라고 압박을 한다니까요. 그죠? 자, 돈 뽑아먹고 퇴사, 결혼하고 퇴사. 그 뭐 어떡하는 건가? 그럼 대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안. 어. 애를 낳지 말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아예 취직을 하지 말라 하던지 여자들 보고 아니면 뭐 애가 뭐 애를 안고 일을 하러 와라 하던지 뭐 대안이 뭡니까? 근데 그 대안조차도 하면은 욕먹죠. 그죠? 막상 또 육아휴직 안 쓰고 애를 안고 출근하면은 그것도 욕할걸요? 그죠? 뭘 하든 여자가 뭘 하든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뭘 핑계를 대요. 그죠?